여러분 안녕하세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영어 플러스 그리스 로마 신화의 한호림입니다. 앞서 올린 28편 첨단시대 팔팔 살아있는 신들의 이름, 이 꼬리에 꼬리를 끝없이 무는 바람에 좀 쉬었다 가자고 인터미션을 했었죠. 네, 인터미션은 잠깐 하는 거죠. 그래서 얼른 준비된 29편을 연결합니다. 자, 그럼 로켓 이름으로 타이탄이라는 이름 들어보셨죠? 1959년부터 2005년까지 참 오래도 사용된 미국의 우주 발사체죠. 각종 우주선 발사에 총 368개나 발사됐다는 로켓이에요. 올림푸스 최고신 제우스도 처음엔 미미한 존재였어요. 그런 그가 역시 보스가 될 그릇은 있어서 자기보다 한 세대 위의 거인족 신들, 티탄 또는 타이탄들과 우주의 패권을 걸고 도전을 한 거죠. 그런데 되레 졌네요. 그 바람에 티탄 왕초에게 잡혀서 동굴에 갇히는 등 온갖 굴욕을 당하기도 했지만 또 어찌어찌 하여 탈출하고 결국은 이겨서 우주의 패권을 제우스가 차지하게 됐죠. 즉 타이탄은 그렇게 제우스에게 쫓겨난 1세대 거인 신들의 이름이죠. 하여간 그래서 물체 이름에 타이탄이니 티탄이냐는 게 들어가 있으면 이건 모두 다 크다, 거대하다, 힘이 세다 라는 의미를 넣은 것들이에요. 우선 위성이 많기로 유명한 토성의 위성 중 가장 큰 위성의 이름이 타이탄이죠. 즉 미국은 거대한 발사체 로켓에 이런 타이탄 이름을 붙였죠. 하여간 현대 장명에서 뭔가 엄청 거대하고 호화로운 것에 이렇게 그리스 신화의 거인신 이름 타이탄을 붙이죠.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이 100년도 더 전인 1912년에 첫 대서양 항해에서 그만 빙산과 충돌하여 침몰한 거대한 호화역에선 타이타닉호죠. 이런 경우를 찾아보자고 들면 수도 없이 많은데 그건 나중에 타이탄, 티탄만 다룰 때 불러내도록 하죠. 참고로 물질 이름에도 티타늄이라는 게 있어요. 원자번호 22, 가볍고 단단하며 대부분 합금으로 쓰인다는군요. 그런 이름도 모두 거인신 티탄에게서 왔다는 거. 참 우주의 거인신 티탄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네, 티탄은 의인화 하질 않았어요. 그러니 형체는 여러분 마음대로 상상하셔도 됩니다. 이건 누구게요? 주노예요. 주노가 누군가요? 네, 주노는 로마 신화의 최고신 주피터의 정실, 그리스 신화의 제우스의 아내 헤라 여신이죠. 그럼 목성을 영어로 뭐라고 하나요? 네, 주피터라고 하죠. 그 주피터 탐사선 이름을 특별히 주노라고 명명한 것에 아주 재미있는 신화적 해석이 있어요. 즉 주피터는 최고 신이라면서 정말 못 말리는 바람둥이, 그런 바람둥이 주피터를 주노는 늘 감시하기에 바빴죠. 그래서 주피터 목성을 탐사, 즉 감시한다는 의미로 주피터를 도는 탐사선의 이름을 주노로 명명했답니다. 미국 우주과학자들이 그런 우주적 유머와 위트가 있었던 겁니다.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걸 촬영한 건데요. 이게 누구게요? 네, 그리스 신화의 전쟁신 아레스예요. 그저 곁엔 웬 여자? 네,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인데요. 아프로디테가 자기 서방 몰래 서방질을 하느라고 아레스에게 작업 거는 장면이죠. 그런데 아레스는요, 명색은 제우스와 정처 헤라 사이에 태어난 보기 드문 적자인데 전쟁신이라는 직함과는 달리 어디서 깡패짓이나 했지 무슨 전쟁에서 대단한 전과를 올린 적도 없어요. 그저 부전자전, 애비 닮아 만날 바람이나 피웠죠. 그러나 로마 신화로 들어가 전쟁신 마루스로 바뀐 다음에는 단연 빛을 봤죠. 그리스는 조그만 도시국가들로 다닥다닥 이루어져 있었던 것에 반해 로마는 지중해를 둘러싼 엄청나게 넓은 제국이었죠. 그러니 끊일 새 없이 전쟁을 해야 하는 바람에 그때마다 로마는 전쟁신인 마루스의 가호를 빌어야 했거든요. 오히려 최고신 주피터보다 더 인기가 있었다는군요. 이 전쟁의 신 아레스의 이름은 나사가 인간을 다시 달에 보내기 위해 만든 달 탐사 계획
즉 컨스텔레이션 프로젝트 로켓 이름에 쓰였습니다. 참고로 컨스텔레이션이란 말은 콘, 함께, 스텔라, 별, 즉 별들이 모여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걸 성자라고 하죠. RS 발사체는 총 길이가 무려 100m로 그동안 제작된 로켓 중에 제일 컸죠. 그 후 여러 가지 복합된 문제로 중단되어 결국은 빛을 못 봤어요. 역시 RS는 별 볼 일 없는 이름인가 보죠. 이번엔 비너스의 등장입니다. 미의 여신, 사랑의 여신이라는 고상한 이름과는 달리 음탕한 아프로디테는 로마 신화로 들어가서는 비너스로 개명됐죠. 비너스는 행성계에서 금성의 이름이죠. 네, 그 금성을 탐사하려고 유럽 우주국에서 2005년에 발사한 탐사선 이름이 비너스 엑스프레스예요. Venus Express. Venus Express. 자, 이런 조각사진 많이 보셨죠? 벌써 척 보기에도 무거운 지구를 지고 고생 꽤나 하고 있네요. 이게 누구게요? 네, 거인족 출신 아틀라스죠. 덩치만 믿고 겁도 없이 제우스에게 기어올랐다가 아주 작살이 났죠. 그리고 괘씸죄로 종신토록 그 무거운 천공, 즉 우주를 지고 있으라는 벌을 받았죠. 당신은 천동설 시대라 천공을 지고 있었지만 그러다가 17세기 갈릴레이의 지동설 이후 우주 대신 지구를 어깨에 메고 있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벌을 받고 있는 아틀라스로서는 아주 훨씬 가벼워진 거죠. 이 사진은 그 거인족 아틀라스가 죽어 나자빠져 생긴 산맥이라고 하는 북아프리카 북서부 끝 모로코에서 시작하여 동쪽으로 무려 2500km나 이어지는 아틀라스 산맥 사진입니다. 일반적인 그리스 신화의 지역과는 너무 동떨어진 곳에 있기 때문에 가보기가 어려운 곳이라 못 가보다가 제가 그의 거길 가봤습니다. 정말 엄청난 길이의 산맥이었습니다. 북아프리카의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에 걸쳐 있으니 말이에요. 고대 그리스인들의 신화적 상상이 이 정도였어요. 아틀라스는 덩치 큰 미국의 ICBM, 즉 대륙간 탄도 미사일의 이름이었는데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우주 발사체로 계속 사용되고 있죠. 이게 누구게요? 벌써 삼지창을 들고 있는 걸 보니 그리스의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죠. 최고신 제우스의 둘째 형이기도 하죠. 최고신이면 제일 큰 형이 제우스일 것 같은데 좀 다르죠? 네, 영화 제목으로서의 포세이돈 아드벤처 못 들어본 분은 없겠죠. 1972년에 대흥행을 기록한 해양 재난 영화로 2006년에 리메이크 됐었죠. 이 영화에 나오는 배 이름이 포세이돈, 영어로는 Poseidon. Poseidon. 이라고 발음합니다. 포세이돈의 무기는 삼지창인데 영어로는 Trident. Trident. 라고 하죠. 포세이돈이 성질나서 이걸로 땅을 두들기면 해일, 지진이 일어나고 그러다가 이걸 뉘어놓으면 다시 잔잔해졌답니다. 그러니까 바다와 땅의 모든 무서운 천재지변이 다 포세이돈이 손아귀에 있다는 겁니다. 정말이지 신화 속에 핵무기를 갖고 있는 거죠. 이제는 옛날이 된 1971년 출시된 미국의 두 번째 SLBM. 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 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 즉 잠수함 탄도 미사일 포세이돈 C3가 있었죠. 그 뒤 더 강력한 트라이던트 C4 잠수함 탄도 미사일이 개발되는 바람에 1994년 완전히 밀려 사라졌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개발한 이제껏 출현한 것보다 진짜 100번, 10,000번 더 강력한 핵탄도 어뢰 잠수함 이름에 러시아도 포세이돈이라는 이름을 갖다 쓴 겁니다. 즉 핵탄도 어뢰 잠수함 포세이돈이라는 게 바로 그건데요. 러시아가 작년인 2023년 6월 국제해군 박람회에서 이런 가공할 시험 계획을 발표했어요. 이건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어뢰가 아니라 어뢰 자체인 무인 핵잠수함이에요. 그걸로 세계 어떤 곳이라도 보내서 그 근해의 도시를 일단 공격하면 순간적으로 무시무시한 핵쓰나미를 일으켜 상대방 나라의 도시는 물론
바다에 떠있는 모든 함대까지도 그대로 순간적으로 괴몰시켜버리는 그야말로 지구 종말 무기인데 이 이름에 무서운 포세이돈의 이름을 쓴 겁니다. 바다의 신 포세이돈의 이름과 소름 끼치게 딱 맞는 무기 이름이 아닐 수 없군요. 무섭죠. 무서워. 그런데 그러면 지구는 그대로 속수무책으로 그대로 망하고 말까요? 그렇게 센 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러시아 엿장수 맘대로 안 되죠. 여러분, 혹시 이런 고사 기억 안 나세요? 옛날 중국 초나라 이야기에서 나온 말로 모순, 창모, 방패순. 모순이란 말 말이에요. 그 초나라 어떤 시장에서 무엇이든지 못 뚫는 것이 없다는 창을 자랑하며 파는 상인이 있었다죠. 근데 참 모순되게도 그 상인이 또한 무엇이든지 못 막는 것이 없다는 방패도 자랑하며 팔더라는 얘기 말이에요. 여기서 앞뒤가 안 맞는 경우를 말하는 모순이란 말이 나왔죠? 네, 바로 그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 로마 신화적으로는 어떤 해법이 있을까요? 신화라 그렇겠지만 오히려 아주 간단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전쟁의 여신 아테나의 방패, 이지스 방패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러시아가 핵탄두 어뢰 포세이돈으로 지구를 괴멸에 빠뜨리게 하려고 발사했다. 네, 그럴 경우 무엇이든지 못 막는 게 없는 방패, 전쟁의 여신 아테나의 방패 이지스가 있지 않냐 말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창을 들고 나와 전쟁의 여신이 된 아테나에게 아버지 제우스는 대장장이신 헤파이소스가 만든 방패를 줬죠. 게다가 아테나는 그 방패 중앙에는 퍼르세우스를 시켜 잘 나온 누구든지 쳐다 안 봤다 하면 돌이 되어 죽어버리는 무시무시한 괴물 메두사의 대가리를 붙여놨죠. 이런 방패가 있으면 무적의 창에 해당하는 러시아의 핵탄두어뢰 잠수함 포세이돈은 뭐가 될까요? 뭐가 되긴요. 그냥 돌이 되어버리는 거죠. 단 아테나로서는 큰아버지인 포세이돈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것이긴 하지만 거역해야 할 때는 거역해야죠. 그래서 포세이돈은 폭망하고 사라집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까마득한 기원전 그리스 로마 신들의 이름이 이 첨단 국제화 시대에 높은 수준으로 살아서 우리들의 지식 활동에 절대 필요한 요소가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같이 깨닫자고 몇몇 예를 들어 2회에 걸쳐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음 편에서는 또 다른 소재로 이야기 나눠요. 감사합니다.